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제가 8월 5일자 블랙먼데이 때 가장 많이 샀었던 코인과 또 언제까지 이 힘든 시기가 이어질지를 과거 역사를 통해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월 5일자를 블랙먼데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최근에 블랙먼데이 때 제가 가장 많이 샀었던 코인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가장 좋아하는 가장 많이 사라고 했던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코인은 이더리움인데요. 제가 뭐 이더리움 말고도 뭐 산 게 있긴 하지만 그리고 제 대부분의 이더리움은 업비트에 있어서 스테이킹을 뭐 작년에 사놓은 거 다 맡겨놨지만 때로는 거래소를 바꿔서 이제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빗썸을 좀 이용하게 됐고요. 그래서 뭐 8월 5일자 뭐 10시 55분부터 11시 42분도 있고 뭐 앞뒤로도 뭐 좀 있긴 한데요. 제가 일부분을 이제 수량을 지우고 캡처를 했었고요. 아, 이거 340만 원에도 샀네요. 330에도 사고, 326에도 사고, 323에도 사고, 뭐 또 얼마가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처음 살 때는 개수가 좀 적어요. 그러다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조금씩 금액을 늘리면서 샀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요. 이게 매도가 실수거든요. 왜 실수를 했냐면요. 살려고 했는데 왜 팔아버렸냐? 야, 이게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저는 엄청난 포머를 느꼈습니다. 야, 이거 빨리 사고 싶은데 하면서 매수를 누른다는 게 이게 호가창이 파닥파닥 거리잖아요. 매도를 누르는 어이없는 실수를 했었다. 그래서, 야, 어, 잠깐 팔았지만 다시 급하게 막 사기 시작했었다. 다시는 글쎄요, 뭐 올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에 잘 샀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실력이 뛰어나고 뭐 타고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정말 어마어마한 실패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수업료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는 체득을 한 거죠. 이 정도는 눈 딱 감고 사야 된다. 그리고 내가 들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현금 10% 계속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은 투자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야 이럴 때 살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게 좀 쌓였기 때문에 이때 당시 포모를 느끼면서 매수가 가능했던 것 같고요. 또 몇 가지 매수 근거가 있긴 한데요. 물론 비트도 샀지만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샀습니다. 일단은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은 의심할 수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첫 번째인데다가 두 번째, 뭐 가치가 떨어지고 이런 건 없죠. 오히려 ETF가 승인이 되고 오히려 지금 뭐 그레이스케일이 계속 팔고는 있지만 기관들을 계속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나중에 뭐 스테이킹 붙은 ETF도 나오겠죠. 가치가 그대로인데요. 이번 하락폭이 정말 이더리움 비트코인이 꽤나 컸었죠. 보통 비트 이더가 5% 빠지면 알트코인들 뭐 10%, 15%, 20% 이렇게 빠지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거의 알트코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비트 이더가 빠졌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더 빠졌거든요. 막 20%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런 건 뭐 고민할 가치가 없죠. 왜냐하면 알트코인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이때구나 하면서 정말 신나게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울 점이 있었다면 그러면 다음 기회, 또 다른 폭락 기회 저는 분명히 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나서요. 이제는 앞으로 없을 것이다. 이런 건 절대 맞지 않거든요. 다음에 이런 기회가 오면 나는 어떻게 잡을 것인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어떤 코인을 사야 될지 뭐 후보를 정해 놓는다든지 앞으로도 준비를 하는 시간을 대비가 돼야 이런 경우를 이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예전에도 그랬고 뭐 최근에도 그랬고 꼭 떨어질 때 이렇게 초를 치는 분들 더 떨어질 거야 하는 분들 많이 나타나죠. 특히나 제가 자주 소개해드렸던 전설의 트레이더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뭐라 하건 말건 나는 내 길을 간다. 유명 트레이더 하면은 그냥 뭐 거의 피터 브렌트라고 통용이 되더라고요. 이분이 8월 15일자였습니다. 광복절. 이때도 이더리움 재미없죠. 막 2600불, 뭐 700불, 뭐 이쪽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이더리움이 큰 폭으로 하락해서 한 2600불 하고 있는데 1600불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또 한번 저주를 하고 있네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전설이니까요. 4시간 봉이 약세 반전을 하는 좀 쐐기 패턴이 나왔다고 하고요. 강세 모멘텀이 부족하며 또 낮은 방향성 지수, 뭔지도 모르겠네요, 이제는.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1600불 간다.
그리고 최근 5개월간 약세장을 의미하는 직사각형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가끔은 맞추실 수 있겠죠. 그리고 유명세를 얻으실 수 있겠지만 계속 저희 채널에서 말씀드리죠. 이왕이면 낙관론자가 되자. 이 사람들은 한번 맞히면 우아하겠지만요. 낙관론자는 그냥 시간을 두고 있으면 엄청난 부를 거머쥘 수 있다. 그리고 이분이 불과 한 달도 되기 전에 7월 16일자로 어떤 얘기를 했었냐. 주봉 차트에서 이더리움 얘기하는 겁니다. 반전이 나와서 5,600불 돌파할 거다. 1,600이라고 했는데요. 한 달 전에는 5,600 간다고 얘기를 하셨네요.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 주봉 기준으로 호른 바텀 패턴이 형성됐다. 이제는 이해도 할 수 없는 패턴이 나오네요. 이거는 추세 반전의 신호로 약세에서 강세로 잠재적인 반전이 있다는 의미다. 과거에도 이렇게 엄청 많이 틀리시던데 이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시기는 특히 이 귀한 자산을 이제 사이클이요. 사실 이번 사이클 말고 다음 사이클까지 하면 상승세가 물론 계속 올라갈 수는 있는데요. 이게 상승세가 계속 떨어지겠죠. 덩치가 커지고 더 많은 기관들이 들어오고 하면 점차 주식화, 부동산화 되면서요. 이 상승세가 많이 약화될 겁니다. 그 말인즉슨 한 사이클 한 사이클이 매일매일이 지금 소중한 시간인데 이 귀한 자산을 모을 생각은 하지 않고 지금 쇼세 베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다고 이분을 걱정할 만큼 이분 돈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너무 시간이 아깝다. 이럴 시간에 하나라도 더 사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고요. 말 나온 김에 그럼 저 말고 저는 워낙 이더리움을 좋아하니까 전문가들의 이더리움 가격 예측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월 14일에 나왔던 이제 자산 관리사들, 자산 운용사들의 전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24년에만 6,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2,600달러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도 2배를 넘게 보네요. 올해 안에. 근데 이게 코인게코에서 이제 나온 보고서였는데요. 희한하게도 24년 분명 가격이라고 했는데 여기 아크 인베스먼트 돈나무 언니가요. 이더리움을 16만 6천 불 잘못 봤나? 이거 2억이 넘거든요. 아네크도 한 2억 정도 15만 불 27,000, 15,000달러, 10,000달러, 6,000달러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이건 잘못 봤나 하고 보니까 잘못 본 게 맞더라고요. 이 코인게커에서 잘못 주장을 한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시기가 이렇게 나와 있죠. 크립토 뉴스다, 디지털 코인이다, 바네크다, 캐시우드다 쭉 있고요. 여기 보시면 크립토 뉴스가 2025년에 4,400달러. 요거는 이해가 되죠. 25년까지 7,500달러. 역시 현실적인 것 같고요. 또 여기 25년까지 5,000달러, 8,000달러, 6,000, 6,600 이런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 아크랑 바네크 요건 너무 내지른 게 아닌가. 이거 좀 뭐랄까요? 망상회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바네크가 2030년까지 22,000 보는데 이것도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러나 불 케이스 최상의 경우 15만 4천 2억 갈 것입니다. 한 6년 남았네요. 6년에 2억이라 어마어마하죠. 이거 캐시우드도 알고 보니까 2032년 거였어요. 2032년에 16만 6천 불 2억 정도는 갈 것이다. 최소 2억 넘습니다. 2억 2, 3천 갈 것이다 하는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친구들은 정신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혹은 굉장한 사람이다. 긍정적인 의미로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캐시우드는 적어도 한결같습니다. 예전에 18년, 19년, 20년 그렇게 테슬라는요. 거의 10년, 15년을 땅바닥에서 주식이 바닥을 기었습니다. 근데 18, 19, 20 그 모든 사람들이 조롱을 해도 테슬라 6,000달러 간다. 분할하기 전 기준입니다. 계속 언론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조롱을 듣지만 21년도에 잠깐 6,000달러 찍었던 적이 있었어요. 결국 한 우물을 파니까 그 중에 몇 개는 가더라. 이 참 캐시우드가 저는 대단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22년 4월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아시다시피 22년, 18년, 14년 이럴 때는요. 그냥 최악의 해입니다. 지금 테라루나와 FTX 사태를 곧 기다리고 있는 그 안 좋은 시점에 캐시우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더리움 향후 10년 내 5,400% 간다. 이때 당시 했던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8월 14일 기사긴 한데요. 22년도에 10년 후를 얘기했으니까요. 아까 보셨죠? 2032년에 16만 6천 불 간다.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주장을 한결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혹자는 이러실 수 있어요. 캐시우드는 돈도 많고, 나이도 젊으냐? 젊지 않습니다. 55년생이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웬만한 분들보다 나이가 많아요. 이 70세 어르신이 지금 하락장에 10년 뒤를 5,400%, 한 55배 정도 갈 텐데 내지르고 있다는 건요. 적어도 나이로는 뭔가 핑계를 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70세가 10년 후를 보고 있는데요. 60세, 50세 아직 젊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사이클은 4년마다 오기 때문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이제 공부를 잘 하면 그래도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자, 이 말인 즉슨요. 투자 수익은 결국 내가 미쳤단 소리를 얼마만큼 듣느냐. 그리고 불확실성에 내 땀과 눈물을 얼만큼 내질렀느냐. 많이 내질러야 그 중에 몇 개가 터질 거 아니에요. 비트 이더는 뭐 안정적이라고 하고 알트코인의 경우는 10개 중에 뭐가 망할지 뭐가 터질지 모릅니다. 그러면 소액이라도 씨를 뿌려야겠죠. 결국 미쳤단 소리 얼만큼 들었는지 내지른 횟수에 저는 투자 수익이 비례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캐시우도 보고 배울 점이 저는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제 이거 오를 것이냐? 사실 우리는요, 이미 힘들 줄을 어느 정도는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하죠. 그 이유는 1%를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요. 지금 막 터지고 뭐 비관론자로 돌아서고 알트코인은 답이 없다고 하고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 견디고 견디는 사람만이 다 가져간다. 최근에 이런 8월 15일자였는데요. 이런 예상이 나오더라고요. 요약을 하면 바이비트라는 큰 거래소 있잖아요. 거기서 비트코인 강세장 향후 350일간 더 지속될 것이다. 이건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니죠. 내년 뭐 한 3분기 정도에 피크를 찍을 것이다. 1년 전에도 계속 들어왔던 얘기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내년 3분기까지 강세장 이어질 것이다. 전혀 새로운 예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또 다른 예상, 고점을 굉장히 많이 맞췄다는 예측 모델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계가 내년 1월 비트코인 가격 16만 4천 달러 정도를 전망했다고 합니다. 나쁘지 않죠. 16만 4천이면 거의 2억이 넘는 가격인데 정확히 25년 1월 달에 16만 4천에서 23만 불까지 이게 최저였네요. 좀 더 갈 수 있고 같은 해 4분기라 하면 25년 10월에서 12월을 얘기합니다. 20에서 28만 달러 찍을 수 있다. 야, 이렇게만 되면 참 훌륭할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는 이런 거 다 듣고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예전 걸 좀 봤는데요.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24년 1월 달에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화면 딱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 빨간색 횡보 구간, 조정 구간, 요 파란색이 항상 반감기 시기였고요. 반감기 직후에는 어김없이 짧으면 4개월, 길면 6개월 내에 어마어마한 횡보와 조정 구간에 개미 털기가 나와서 이때 이제 온갖 비관론이 다 나오면서 개미가 털려 나간다. 그 이후에 이제 거의 1년간 쭉 상승을 한다. 그래서 이 빨간 시기에 어떤 뉴스가 나올 것이냐. 그때 당시 보여드렸고 한 두세 번 본 것 같은데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당시 이더리움 ETF 게리 겐슬러겠죠.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저 이렇게 예상했거든요. 근데 요건 틀렸더라고요. 저는요, 블랙락의 그 마지막 이더리움 ETF 마감 시한이 8월 8일이었기 때문에 그때쯤 예상할 그 ETF 승인이 될 줄 알았는데요. 웬걸, 훨씬 빨리 이더리움 ETF 승인이 됐었죠. 자, 요거는 틀렸지만, 다른 것들 보겠습니다. 반감기 후에 채굴 기업의 생산성 악화, 집어 던지고, 망하고, M&A 되고, 계속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얘기죠. 항상 반복이 됐기 때문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리고 마운트 곡수 매도 시작됐나? 계속 나오고 있죠. 10년 전이든 9년 전, 8년 전, 7년 전 계속 나왔었고, 최근에 하나 추가된 건 독일 정부가 팔았다는 거, 그거 하나만 차이가 있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기업 부도다, 경기 침체, 전쟁 태도, 요 뒤에 있는 건 계속 나왔습니다. 경기 침체, 블랙 먼데이가 그 우려로 해서 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전쟁,
중동 전쟁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뭐 될까 말까 하고 있고, 뭐 작년부터 되고 있는 것도 있고,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태도는 뭐 예나 지금이나 항상 뭐 불안불안하다. 뭐 미국 세력의 견제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단계는 지났다.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기업 부도는 미국에서는 조금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 흔들흔들한 기업들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뭐 망한 기업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대신에 한국에 뭐 티몬, 위메프, 그리고 뭐 PF, 뭐 저축은행 이런 데는 이제 흔들흔들하죠. 뭐 이런 건 뭐 더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빨간색 구간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지루하게 털어대고 있는데 야, 이거를 견디기가 근데 얼마 남지 않았죠. 왜냐하면 올해 반감기가 4월 뭐 20일 경이었기 때문에 대략 5개월만 더 해봐도 5, 6, 7, 8, 9, 한 9월 길면 한 9월, 뭐 10월 뭐 이때 즈음 가선 끝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이때 당시 24년 하반기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제가 이때도 마음대로 적었어요. X, 트위터에서 뭐 결제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이런 얘기가 나오진 않네요. 대신에 이제 땡땡 ETF, 뭐 리플 ETF, 뭐 솔라나 ETF 계속 얘기 나오고 있죠. 아마도 내년쯤 되면 뭐 한두 개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2의, 제3의 엘살바도르, 뭐 아르헨티나가 됐든 나이지리아가 됐든 이 비트코인이 필요한 나라 충분히 있어서 법정화폐라든지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할 수 있는 국가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특성이 있죠. 빨리빨리나 돈 벌고 싶다. 그리고 아마 뭐 웬만한 유튜브라든지 주위 사람들을 물어보면요. 이 얘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인생 역전은 비트 이더에 있지 않아. 이게 많은 의미를 갖고 있고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따져봐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인생 역전이 왜 나한테 와야 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요. 사실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실력 차가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예를 들면 오전반 선생님, 그분은 내공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을 뭐 사든 작게 살 거고요. 이 코인은 망할 수도 있어. 심지어 상장 폐지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80% 90% 될 수 있다는 걸 가정을 하고 조금씩 사놉니다. 근데 그래서 뭐 하나가 날아가고 두 개가 날아가도 그렇게 타격이 없어요. 근데 별로 준비도 되지 않고 들어오지도 않은 분들이 그냥 이 알트코인 좋대. 그러면 그냥 돈도 적다고 하니까 몰빵을 하겠죠. 그래 놓고 뭐 상장 폐지든 뭐 80% 90% 떨어지면요. 그거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준에 따라서 알트코인 비중도 좀 가져가야 되는 게 달라질 수 있다. 좀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빨리빨리 한국인은 좋아하겠지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시죠. 보유 기간별 삼성전자의 투자 수익률입니다. 올해 3월 굉장히 기분 좋았었거든요. 비트코인도 1억 하고. 보시면 1년 미만이든 뭐 3년 미만이든 16% 법니다. 그리고 오히려 3에서 5년 미만은 또 투자 수익률이 줄었네요. 한국 최고의 주식이라고 하는데 왜 줄었을까요? 21년 고점에 들어왔기 때문에 줄은 겁니다. 그때 들어오신 분들은 오래됐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죠. 고점에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5년에서 10년, 10년 이상, 10년 이상 했는데요. 한국 최고의 주식이 52% 벌었답니다. 근데 우리는 2배, 3배도 싫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비트이더 싫어하면서 이제 투자를 안 하시잖아요. 하이닉스는 좀 더 상황이 좋습니다. 10년 이상 투자했을 경우에 이 3월 말 기준입니다. 현재는 더 좋을 수도 있는데 381% 거의 4, 5배가 오르는 엄청난 수익을 거뒀습니다. 단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수익률은 26%로 확 낮아졌네요. 자, 그러면 뭐 한국 주식 말고 이건 많이 안 오르잖아. 지금 많이 오른 것만 얘기 드렸지만 미국 주식 좋잖아. 미국 주식 한번 가보시죠. 역시 24년 3월 말 기준이었습니다. 무려 5년 동안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수익률을 가져갔는가? 매그니피선트 7이라고 해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애플 223%, 마이크로소프트 207%, 구글 144%, 아마존 79%, 이 정말 세상에서 날고 기는 주식들이요. 5년을 들고 있으니까 한 뭐 3배에서 많으면 2배에서 3배 뭐 이 정도 지금 갔다는 겁니다. 2배에서 3배가요. 엄청난 수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닌 거죠. 5년 동안 해서 세계 최고의 주식이 이룬 성과다. 자, 그러면
나는 내 노력에 합당한 결과를 수용할 것인가? 나는 인생 역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시자는 거죠. 자, 내가 22년에서 23년 모든 사람들이 뭐 비트코인 죽었다, 싫다, 뭐 이렇게 저점일 때 내가 적립식 뭐 저가 매수를 했든지 아니면 한 방에 대량 매수를 했든지 뭔가 내가 산 게 있느냐?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따져봐야겠죠. 그래야 인생 역전이 나올 거 아니에요. 또는 내가 뛰어난 단타 실력이 있거나 트레이딩으로 막 샀다 팔았다를 잘 하거나 아니면 이 원칙을 지키는 포트폴리오를 관리했는지 비트 이더 예를 들면 50, 각 알트 뭐 많아야 3에서 5%, 현금 10% 이걸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또는 뭐 누가 뭐래도 내가 새로운 알트코인 잘 발굴을 해서 뭐 지금 마이너스 하락을 맞고 있음에도 계속 뭐 저점 매수를 해 나간다든지 뭐 뚝심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또는 지금 뭐 돈이 없고 어려운 시기에 뭐 투잡 쓰리잡을 하든 뭔가를 팔았든 해서 현금을 태굴하는지 또는 내가 남들 다 놀러 가고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나는 비용을 아끼고 있었는지 이런 거를 내가 했으면 인생 역전 가능하죠. 뭐 알트코인으로든 비트 이더로든. 근데 이런 게 없는데 내가 비트 이더는 그래도 두세 배 하면 싫고 알트코인으로 소액이니까 몰빵 이런 거는요. 돈을 다 잃는 뭐 최악의 뭐 수단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이르렀는데요. 한 친구 얘기를 오랜만에 제가 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친구가 전화가 와서요. 코인 언제 오르냐? 고점에 오면 얘기해 줄 거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았다고 하고 끊긴 했는데 이 친구는요, 제가 정말 오랫동안 많은 얘기를 해줬던 사람인데도 아직도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는요, 불장이 와도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할 거란 얘기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인 즉슨 21년도에 다시 오지 않을 탐욕 고점에 물린 이후로 매수를 했든지 공부를 했든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점 시기를 안다고 한들 수익이 날 수가 없는데 당연히 팔 수도 없겠죠. 그래서 뭐 고점 시기를 안다고 한들 뭐 아무것도 결국 뭐 수익을 본다든지 할 수 없다. 투자할 돈도 없고 그렇다고 공부할 시간도 없다는데 뭐 내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은요, 불확실성에 던지는 내 땀과 노력에 정말 정비례하는 정직한 소득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